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로 3억 3천을 손실을 봤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8억까지 수익을 봤었어요. 요즘 지금 전쟁하고 금리 인상을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번에 이어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거고, 지금 저는 조선주에 지금 한 17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순수 돈이 아니고 신용을 써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선 오늘은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점을 잘못을 했고 어떤 점을 고치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8억을 회복하는 과정을 한번 영상을 남겨볼게요. 네, 그럼 우선은 3억 3천 손실분고 계좌를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하긴 했는데 4,400 손실분 계좌입니다. 2억 1,400 손실분 계좌입니다. 7,400 손실분 계좌입니다. 이 기준은 21년 3월 중순쯤에 제가 손실을 받고, 그리고 카드론가 있어가지고 집에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집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좀 도와줘가지고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서 했지만은 어쨌든 주식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고 나가지고 이제 3월 중순부터 좀 고민도 해요. 내가 이제 그냥 진짜 고통스러웠죠. 이게 3억 3천원 손실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십몇 년 동안 내가 모으고 신용 담보대출에 카드론까지 써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나름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문제고 왜 내가 이렇게 손실을 봤을까.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번 정리를 한 메모장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막 청약을 넣어서 시세 차이 2억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지금 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 나름 또 공부를 해봤어요. 한 두 달 동안 뭐 주식이, 나는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가지고 시황도 그렇고 좀 종목도 좀 세세하게 좀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번에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중요한 건 투자 방향 바꿔가지고 요게 뭐 과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현재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수익이 되는지 요 부분을 해가지고 공유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아, 좀 그러면 안 됐지만은 투자금이 없으니까 다시 또 카드론을 또 받았습니다. 카드론이 얼마지? 한 8천 정도까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대기업 생산직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 대출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금리가 좀 세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봤고요. 그때가 이제 위드 코로나 막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5월 달 때쯤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다가 갑자기 호텔 신라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사야 되겠다는 그 느낌이 필이 확 꽂혀가지고 좀 보다 보니까 호텔 신라가 코로나 전도 회복도 못했고 되게 저렴한 주가여가지고, 이때가 코로나죠. 코로나 전에 11만 원인데 이때가 10만 원도 회복도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돼요. 카드론 써가지고 또 뭐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주식 신용까지 해가지고 투자를 조금 바로 하게 되고요. 근데 제 수중에 한 7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매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사자마자 근데 이게 또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몰빵이 아니라 그냥 분할 매수로 하게 되죠. 이제 원칙을 좀 세워서. 그래서 요점에 좀 손실을 보고, 사자마자 첫날인가 700만 원 손실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해야 되나? 첫날 1,400까지 손실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손실에 대한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요점에 다시 저는 과감하게 9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거를 신용을 써가지고 또 매수를 하게 돼요. 이거는 더 이제 올라갈 건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위드 코로나 가니까 이 분위기만 해도 위드 코로나 가는 시점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사자마자 또 엄청 오르더라고요. 수익이 막 2천만 원까지 막 며칠만 에 나니까 좀 투자 잘했나 싶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하고 장을 제가 계속 같이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가 엄청 또 퍼지더라고. 새로운 변종이 이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요. 이제 미국의 카지노 이제 뭐 크루저선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좀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고서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그중에 제가 좀 봐왔던 게 LNF. 요 종목이 제가 8월까지 회복하는데 거의 메인 역할을 했던 거고요. 5월 달에 이쯤에 19일인가가 유상증자가 공시가 떠요. 유상증자 공시인데 이때가 이 종목이 시총이 3조가 안 됐었어요. 3조 왔다 갔다 했는데 5천억 이 유상증자가 떠버리니까
시총의 거의 20% 거의 20% 이상 넘게 뜨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거기다가 2차전지는 이제 앞으로 커지는 거밖에 없고, 거기다가 2차전지 소재가 이제 불도 안 나고, 그리고 리튬, 코발트 값이 올라가도 좀 새 완성업체에 정가시키기도 편하고, 이거 엄청 괜찮게 봤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때 기회를 보니까 원래 유상증자 하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호재성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떨어지고 첫날도 버티더라고요, 유상증자를. 그래서 느꼈어요. 요거 괜찮다 싶어서 호텔신라와 LNF를 같이 매수하기를 시작해요. 5월 한 20일 좀 넘어가지고. 그것도 거의 어 이것도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이거와 호텔신라를 거의 2억 정도 반반씩 해서 한 5억 정도를 가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근데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좀 고민했던 게 LNF를 살까, 에코프로비엠을 살까 고민을 했어요. 같은 시기에 이게 한 15만 원, 17만 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LNF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게 상승폭도 적고 엄청 이게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판단했냐? 저는 일단 좀 투자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은 좋은 주식은 샀으면 그냥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은 3개월 이상 보유, 1년씩 이렇게 보유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하니까 지루하지만 버텼어요. 오히려 같은 섹터가 올라가는 거 보고서 LNF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기간에 추매를 더 했습니다. 계속 추매를 했어요.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나중에 호텔신라에서 이제 S51로 제가 갈아타요. 아무래도 기름값이 오르는 걸 예상해가지고 사이클 투자로. 그렇지만 이것도 데이터 바이러스 영향으로 기름값이 좀 불안정하다. 이제 악재로 이제 제가 본 거죠. 한출하고 계속 추매를 하면서 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갈아타요. 이제 몰빵을 사는 거죠, 이쪽으로. 왜냐하면은 2차 전지는 아직 발전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다른 섹터보다 다른 섹터 대비 너무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쯤 돼서 제가 몰빵을 하게 돼요. 운이 좋게도 몰빵하자마자 하루 만에 이때 19%인가 올랐거든요. 제가 그때 총 몰빵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지? 하루에 이때 1억을 벌었어요.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내 계좌에 1억, 정확히 1억까지는 안 됐고 한 9,800인가 700인가 플러스 되어 있는 거. 요 하루 만에. 그래서 진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진짜. 하여튼 저는 이제 이 지루한 지점을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은 꿋꿋이 버텼어요, 진짜. 그냥 오히려 추매를 했어요. 이 세력이 누르는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게 LNF가 2이거든요, 양극재. 근데 요거는 안 올라가니까 너무 누르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티나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다 사버렸어요. 이 조정받을 때 한번 사고, 이 조정받을 때 한번 사고. 근데 제가 약간 요거 실수를 하는 게 이 급등을 하고 나니까 더 오르겠다 싶어서 요즘에 추매를 합니다. 그냥 추매한 건 아니고 이제 좀 단기 카드론을 좀 써가지고 제가 원금 회복하는 과정을 얘기 드리지만 뭐 카드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어떻게 해서 회복하게 되는지 여기에 좀 요점을 맡아가지고 좀 봐주세요. 제가 좀 위험하게 하는 건 따라하지 마시고 카드론 신용거래 이런 거는 저는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이자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서 카드는 한 단기 카드 한 6, 700 정도 끌어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손실을 좀 보다가 근데 여기가 또 이게 오를 것도 아니까 이게 계속 누르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추매를 또 계속 돈을 또 끌어모아서 제가 또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 보니까 보증금이 또 나오더라고요. 한 2,500 정도? 그것도 끌어써가지고 여기도 추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횡보하고 조정하는 주간에 저는 계속 자금을 만들어서 계속 추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추매를 하게 되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상승하더라고요. 이때가 코스피랑 코스닥 엄청 떨어진 시기였는데 이때 오히려 제 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때 많이 번다는 2억 넘게 오르고 1억 넘게 올라가는 날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상승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 그리고 저는 이제 요쯤에서 이제 또 요쯤에서 좀 아쉽게 좀 악재랑 그런 것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 제가 한 19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9만 원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8만 원대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19만 원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엄청 이득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섹터 대비 방향성 2차전지 방향성 확실했죠. 섹터 대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엄청 저평가되어 있었죠.
음, 그래서 자신 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 대략적으로 증권사에서 코프로 BM 대비 LNF가 70% 정도가 적정 가치로 봤는데 이때 막 60%막 그랬거든요. 59% 이래서 저는 적극 매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종목 단순화 많이 안 하고 딱 심플하게 호텔신라 하다가 LNF 두 종목 하다가 안 되면은 뭐 호텔신라 SOE 교체하고 SOE는 나중에 그냥 모유빵 이런 식으로 교체를 했죠. 그 대중 반대로 이 계속 횡보하니까 사람들이 못 버텼죠. 딴 데 갔었을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딴 데 가셨던 분들이 이 요즘 네이버 게시판 좀 잠깐 썼는데 다시 돌아오시더라고. 못 버티고 손실 보고 딴 데가 손실 보고 돌아오시고 딴 데 보고 손실 대중하고 좀 반대로 갔었어요. 당연히 장기 보유를 했고요. 당연히 매일매일 모니터링했고 미국하고도 같이 보니까 델타 버이어스와 그리고 그쪽에 미국 시장의 여파를 확인을 하니까 확실히 이게 좀 보기가 좀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운도 당연히 좋은 것도 있고 좀 잘 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좀 제가 잘못된 부분을 알고 원칙을 갖고 이렇게 좀 주식을 하니까 훨씬 이게 낫더라고요. 훨씬 공포와 싸울 수 있고 지루감 뭐 뉴스로 보면 좀 겁을 좀 주긴 줘요. 막 최대지주가 유상증자를 좀 덜 했다는 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공부와 지식 그런 거 하면은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마 뭐 제가 일단은 과정에 대해서는 좀 안내를 들었고 혹시나마 요즘 주식시장 힘드실 텐데 그래도 공부가 최고다. 공부해 보시고 그래도 좀 자신감 좀 종목에 자신 있으시면 자금 마련해서 추매도 하시고 정 안 되시면 버티기라도 하고 정 아닌 것 같으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그것도 자기가 다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좀 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진짜 주식시장 힘드실 텐데 파이팅 하시고 저는 영상 이만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